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홍원영 본부장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강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지난주 강의를 듣고 한 5번 정도 싸움을 피했습니다. 실제로 괜찮다. 네.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와이프의 입장에서 저도 집안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블라인드 스팟을 줄이기 위해서 와이프의 입장에서 좀 많이 행동했던 일주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다행히는 평소에 5번 이상이나 싸우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내가 이해해야겠다. 그래요? 의도, 네. 이 친구의 태도, 의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강의 기대하면서 왔고요. 예, 예. 저희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직장 내 인간관계 리더십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네. 좀 재밌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네. 우리 직장에 기생하는 에너지 좀비들. 에너지 좀비, 에너지 빨아먹는. 좀비들이죠. 예, 그렇게 한번 비유를 이 해봤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갑자기 또 생각나기도 하고. 기생하는 좀비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주는 좀 스톤 키드들, 돌 아이들. 뭐 이런 주제를 에너지 좀비라고 한번 표현을 해본 거죠. 야, 오늘은 더 재밌겠다. 약간 뒷담화도 할 수 있겠네요. 공식 뒷담화 시간. 좋아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냥 맞아 이거 오늘 많이 할 것 같아. 원래 그 좀비를 이제 뭐 좀비족 뭐 이런 말도 요즘에 시장으로 쓰는데, 원래는 이제 그냥 뭐 수수방관하고 뒤로 물러나 있고 대기업이나 큰 조직에 그냥 묻어가는 뭐 그런 사람들을 좀 지칭하는 말인데, 오늘은 조금 더 그냥 뭐 폭넓게, 제가 에너지 좀비는 뭐 이렇게 용어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많이 주는 그 유형들,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살펴보고, 네. 또 나름의 이제 대처법 또 이제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비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은. 저 워킹데드. 워킹데드 드라마를 다 보시고. 저도 네. 부산행 정말 재밌게 네, 봤죠. 저도 좀비 네. 영화들 뭐 28일 후, 뭐 새벽의 조주 이런 영화들 되게 좋아해요. 제가 심지어 저희 애를 임신해 있을 때도 와이프랑 저랑 태교로 좀비 영화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처음이신 것 저희 같은데. 와이프도 좋아해서. 아무튼 어. 근데 그게 이제 왜 재밌냐면, 좀비들이 특징이 보면, 좀비들은 보면은 일단은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좀비라는 그 의식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욕구에만 충실하죠. 자기 욕망에만 충실해서 그냥 뜯어 먹어야겠다는 욕구. 그러니까 그 1차원적인 되게 존재들이고. 그리고 좀비들은 이제 퇴치할 때 이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좀비들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폭력을 볼 수 있는 그 장르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치. 사람을 때리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이렇게 좀 과한 그 폭력 수위가 나오면 좀 이렇게 보는 사람도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사람을 뭐 이렇게 때리면 되나. 근데 이제 좀비들은 좀 이렇게 막 총으로 쏘고 막 그래도 좀 이제 죄책감이 액션의 없죠. 쾌감, 죄책감이 없죠. 이게 네.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네.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재미 요소가 있고, 더군다나 또 좀비는 그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좀비가 돼버리면 누구든지 그 주변에 물려버리면 같이 좀비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직장 내에서 그 에너지 좀비라고 이름 붙이는 요 부류들도 가만히 보면 뭐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좀비인지 모르고, 그리고 전염시키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거나 다른 사람을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왜 이게 멀쩡하던 사람도 야 나도 이제 똑바로 안 해 막 나도 이제 안 해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팀 프로젝트 같은 거, 왜 학생 여러분들도 과제로 팀 프로젝트 하면 한 명의 좀비가 있어서 뭐 늘 빠지고 안 나오고 막 거짓말하고 막 뭐 남들이 기껏 열심히 해놓으면 뭐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염성이 있다는 게 이 좀비족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조직 학적으로도, 인사 조직 학적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 예전에 우리 제 강의 때 그 인게이지먼트 개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높은 성과를 위해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헌신하는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그 인사적인 지표로서 인게이지먼트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인게이지먼트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감정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인게이지먼트가 되는가. 네. 그래서 인게이지가 되어야만 이제 뭐 회사의 성과도 좋아지고 뭐 이직률도 낮아지고 공연 만족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정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물론 뭐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주고 뭐 다른 여건들이 좋아질 때 뭐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 인게이지먼트를 일으키는 감정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feel valued라는 감정인데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때라든가 아니면 컨피던스, 자신감을 느낄 때라든가 뭔가 일이 잘 돼요. 막 내가 하면 막 다 돼. 막 그러면은 이제 막 몰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재량권을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empowered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내가 꼭 부서장이 아니더라도 뭐 이건 내 재량권으로 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좀 뭔가를 할 수 있어. 지지받고 있어. 이런 느낌들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inspired, 뭔가를 자각하고 학습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얻었어. 막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몰입이 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감정들이고 인게이지먼트를 떨어뜨리는 감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완전히 디스인게이지드로 간다. 그런 감정들의 가장 도드라지는 게 뭐냐면 불편과 불안입니다. 불편과 불안. 불편, 불안.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은 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죠. 뭔가 관계가 껄끄러워서 네. 마음속에 계속 뭔가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네. 아니면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에 계속 그 걸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게 남아 있어요.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언제 뭐 이렇게 어디 망할지 모른대, 팔려갈지 모른대, 합병될지 모른대, 아니면 뭐 가만히 보니까 리더들끼리 막 뭔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막 뭐 이상한 얘기들이 오고 가 있어요. 조직에 흉흉한 루머가 돌아요. 그러면은 불안을 느끼게 되죠. 사실 이 그렇죠. 불안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편과 불안이 합쳐지면 완전히 이제 일할 맛 안 나게 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감정 요인으로 보면 뭐 짜증, 분노 여러 감정이 있지만 가장 인게이지먼트를 떨어뜨리는 대표 감정으로는 불편과 불안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좀비들이야말로 불편과 불안을 일으키는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이 좀비 영화 보면 사실 그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뭔가 좀비 만나면 막 불쾌하고 불편하고 막 이게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사실 좀비들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서는 의뢰할 것들이 막 뭐 다닐 때마다 조심해야 되죠. 무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직장에도 한번 보세요. 정말 내 눈에는 좀비처럼 보이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냥 신경 안 써야 될 것도 신경 쓰게 되고 스트레스 안 받을 것도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그게 불편해요. 그리고 사실 불안하죠. 언제 감염될지 모르고 네. 언제 습격당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인게이지먼트를 떨어뜨리는 아주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인게이지먼트가 떨어지면 당연히 조직의 성과도 떨어지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재미삼아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인사조직 학적으로도 직장 내 좀비 퇴치 아니면 백신을 놔서 좀비를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 좀비들 때문에 진짜 그 분위기 흐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진짜 네, 조직 네. 전체를 와해시키고 막. 그렇죠. 네. 그 유형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나.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떠오를 거예요. 근데 뭐 요거는 뭐 학문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두 분도 마음속에 이런 사람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예. 뭐 특정 인을 떠올린다기보다는 네. 유형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저는 요거를 이제 한번 재미나게 우리가 아는 그 옛날 이야기나 동화 이런 거에 한번 비유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을. 일단 흥부와 놀부형이 있습니다. 오. 예. 흥부와 놀부부터 한번 볼게요. 놀부 딱 느낌 오시죠? 네. 자기 욕심 챙기고 못돼 있고. 폭언, 비난, 뭐 잘못하면 막 혼내고 아니면 불평 막 늘어놓고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 놀부에 딱 그게 있잖아요. 괴팍하고. 괴팍하고 욕심 많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냥 공격적이고 그죠? 조금만 이 사람들 뭐 마음에 걸리게 하면은 그죠? 예, 이렇게 막 욕하고 혼내고 막 폭언도 서슴지 않고. 맞아요. 사실 이거는 좀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심해지면 사실은 뭐 그 법적인 처리를 받아야 되는 범죄자. 이제 직장 내 언어 폭력은 사실 범죄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잔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욕심 많고 이런 놀부 유형이 있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흥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재미나게 안 좋은 쪽으로만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은 흥부도 진짜 문제예요. 예,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대책 없는 이상주의자들. 그리고 아무런 실행은 안 하고 벌려놓은 건 많아요. 예, 흥부도 보면 경제력이 전혀 안 되던데도 애를 많이 놓고 정령왕. 생활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막 꿈은 커요. 이제 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은 애도 적게 놓고 딱 잘 키울 수 있을 만큼 할 텐데 뭐 이 흥부처럼 막 이렇게 막 대책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뭐 그림은 크게 그리고 일 아무것도 하지 벌려놓고. 않고 일 벌려놓고 수습 못 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예, 이런 만약에 이제 성정으로 비춰지면 자, 뭐 흥부 비하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한번 비춰볼 수 있다는 거죠. 흥부형, 놀부형도 그렇죠. 흥부도 문제가 많죠. 문제가 그다음에 예. 조직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맞아. 에너지를 막 빨아먹게 되죠. 벌려놓고 수습 못하면 다른 사람이 수습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재밌는 유형 중에 하나는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형이 있죠. 예.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왜 지난번에 얘기했던 블라인드 스팟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요, 일단 기본이 임금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잘하고 있고, 근데 완전히 벌거벗고 남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자기는 뭐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야, 뭐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빨아먹는 그런 유형이 되죠. 리더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이것은 성공한 리더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들이 될 거고요.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형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잠수를 타버려요. 예. 오. 늘 잠수, 반응이 없어요. 뭘 해도. 아. 뭘 해도 시큰둥하고 반응이 없고 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프로젝트 하다가 그 뭐 팀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그 학생분들 그 과제 수행하는 것도 네.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잠수를 타버려요. 이 사람 특징이. 무책임하다. 힘들어 무책임하게 잠수 타버리고 안 나타나 버리고 예. 연락해도 안 받고 아. 이런 경우들이 회사에도 있거든요. 어. 이제 이 잠수 유형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이분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주 아파요 또. 뭐 이렇게 많이 아픈지 몰라요. 특히 월요일 아침은 뭐 많이 아프고 중요한 회의 있으면 이렇게 또 아프고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그 갈등을 회피하는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뭔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이제 회피하는 게 잠수하는 걸로 나타나고 갈등을 이제 뭐 생기거나 이러면 도피하는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굉장히 피곤합니다. 진짜 주변 사람들 피해 주잖아. 아, 피해주죠.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그 장화시는 고양이 유형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장화시는 고양이?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뭐냐면 잘해요.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장화시는 고양이 보면 제주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뻐기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척하고. 아, 내가 잘난 줄 예, 알아. 예, 예. 벌거벗은 임금님하고는 좀 달라요. 벌거벗은 임금님은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 장화시는 고양이는 좀 잘해요 실제로. 어. 근데 겸손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그러면 주변에 적을 만들고 동기부여를 떨어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만 잘못 나가면 장화시는 고양이가 동화책에 보시면 뭐 물론 그 동화책에서야 좋은 그 뭐 목적으로 쓰여졌지만 속임수를 되게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거짓말이라든가 뭐 실제 자기 목적은 그렇지 않은데 막 명분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사람을 기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야, 김대리 이번에 고생하는 건 아는데 말이야. 내가 너를 평소에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있냐면 온갖 좋은 얘기 다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이것만 잘 처리되면 내가 다음 때 정말 너 신경 써줄 거다. 뭐 이런 감언이설로 근데 유능한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걸 다 잘 하는데 남을 속인다거나 자기 목적 때문에 남을 기만한다거나 얄밉다. 이런 얄미운 유형이 우리 이제 에너지를 확 빨아먹게 되는 이런 네. 유형이 되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언급하자면 저는 이제 개구리 왕자형이라고 개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자? 이제 이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언급해보고 싶은 건데 뭐냐면 개구리 왕자가 뭡니까? 그 원래는 왕자인데 네. 개구리로 변해 있는 네. 거예요. 자신감이 없죠. 네. 자신감이 없고 위축돼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그 왕자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만 도와주면은 뽀뽀해주면. 뽀뽀해주면 다른 것들 그 이제 그 뽀뽀가 조직에서는 뭐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예.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왕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이제 에너지 좀비라기보다는 저는 일종의 대안으로 누구나 내면에는 뭐 왕자가 있는데 개구리다. 겉으로 보기에는 흉측하지만 그 속에는 좋은 것들이 있다. 이런 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만 뭐 이런 좀비 퇴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서 마지막 유형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죠. 네. 뭐 이 외에도 혹시 뭐 또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생각나는 그냥 유형들이.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매사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그게 있죠. 예. 나의 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꺾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이제 놀부형에 좀 가깝겠네요. 놀부. 예, 막 그 부정, 불평, 불만, 비난 뭐 이런 것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근데 흥부랑 놀부랑 섞이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런 스타일은 약간 어떤 스타일인가? 예. 되게 무책임하고 예.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괴팍해 막 욕심이 또 많고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최악이죠. 아, 최악이죠. 뭐 사실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얘기 들으면서 맞아 하면서 네. 막 우리 회사에도 저런 사람 있어 저런 사람 있어 막 하실지 모르겠으나 정말 그 좀 뭐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 맞아요. 나에게도 흥부의 모습이 맞아. 있고 놀부의 모습이 맞아. 있고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있고 나도 잠수 탈 때 있고 그죠? 다 누구나 이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좀 그래도 뭐 스스로도 그럴 수 있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조직에나 도라이가 있다. 어느 그 도라이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눈을 씻고 봐도 도라이가 우리 회사에 없으면 네가 바로 도라이다. 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처럼 누구나 다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후반부로 가서 네. 이 좀비들이 득실되는 이 사회에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장비를 이제 파밍해야 되잖아요. 그 장비 파밍에 대한 얘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퇴치를 위한 장비 파밍법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 붙여봤는데 요거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좀비 바이러스의 그 실체가 뭘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공격적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태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회피하고 뭐 그런 이유가 뭘까를 한번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고민해 보면 저는 그 좀비 바이러스를 키우는 그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봐요. 두려움.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를 흉폭하게 만드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좀비 바이러스는 두려움을 숙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로 치면 그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네. 뭐 그다음에 뭐 내가 윗사람이더라도 부하 직원들이 어디 가서 내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평가를 못 받거나 이럴 거에 대한 두려움들. 그다음 내가 하는 일이 더군다나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 수많은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두려움과 강박증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룬 게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도 많기 때문에 맞아.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저희 집에 그 키우는 그 뭉치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조그만한 그 종류인데 네. 그 친구가 보면은 이 산책을 시켜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되게 공격적이에요, 얘가. 이렇게 막 짖어요. 겁이 많은가 보다. 그렇죠. 아. 딱 우리 강아지들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아. 예, 그 보면 자기보다 큰 개들이 나오면 특히 막 짖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겁나서 그런 거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도 사실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딱 커지면 그게 여러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격성 또는 그것을 회피하는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기도 하고 놀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두려운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안 됐다. 뭐가 저렇게 겁이 날까? 마치 우리 그 뭉치 강아지가 큰 개들을 보고 왕왕왕 짖는데 가만히 보면 다리를 막 떨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조직 내에 기생하는 좀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겁나서 그런 거예요. 그치.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착한 분들은 강한 분들이네요.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면도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요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착하다고 해서 다 자신감이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호구와 호인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아. 호사분면. 그렇죠. 호사분면 아시죠? 너무- 그래? 그게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호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뭐 마냥 착해서 그냥 남들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이 이제 호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미리 또 딱 이렇게 나오셨네요. 그래서 이 느낌이 좋아 요즘에. 기본적인 전제는 상대방을 두려움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라라는 게 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 특히 사장님이 직원들 막 이렇게 쪼고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이 업무적 우리 회사에 대한 물론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가 걱정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 돈을 잃어버릴 것들 뭐 아까운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요. 저는 그게 이제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데일 카네기 씨는 이것을 Five Success Driver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성공의 5가지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갖추어야 될 5개 일종의 덕목인 거죠. 이게 이제 좀비에 대응하는 저는 이제 장비라고 보는 거죠. 장비 파밍인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자신감, 그다음에 인간관계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리더십,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극복 능력입니다. 이 5가지는 역량인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 제가 뭐 짧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사실 한 항목이 다 한 회 분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큰 그림만 좀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간관 그 자신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 영역이 있었잖아요. 인간관계 스킬이 아까 우리 상훈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마냥 착한 것이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이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 협력이나 전략 게임 중에 tit-for-tat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네. tit-for-tat 전략은 뭐냐면 그 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협력할 거냐 아니면 상대방을 배신할 거냐라는 게임을 통해서 점수를 따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은 tit-for-tat 전략은 뭐냐면 두 가지 원칙을 가집니다. 첫 번째, 일단 호의로 시작한다. 이게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tit-for-tat 전략에서 보면 일단 호의로 시작하는 거는 일단은 협력으로부터 출발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배신 카드를 내면 내가 점수를 잃거든요. 네. 둘 다 협력하면 중간 점수를 얻고 내가 배신하고 상대방이 협력을 하면 내가 오히려 이겨버려요. 죄수의 딜레마 그거잖아요. 나는 안 주겠다고 저 사람이 인정해버리면 난 빠져나버리니까. 근데 그런 전략인데 일단은 호혜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전략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호인들은 호의적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tit-for-tat이 다른 것이랑 다른 경우는 뭐냐면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갚아준다요. 상대방이 이번 판에 배신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 판에 나는 반드시 배신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학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갈라지는 게 뭐냐면 호인이 아닌 사람들은 상대방이 한번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다음엔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나의 태도를 안 바꿔요. 왜 한 번 삐지면, 한 번 상처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걸 하든 간에 내가 좋게 안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tit-for-tat은 뭐냐면 호의로 시작하되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반드시 나도 배신을 하고 근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돌이키면 바로 받아줘요. 바로 또 나도 협력 태세로 전환합니다. 그럼 이게 몇 번 학습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을 알잖아요. 저 사람은 배신하면 응징한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반드시 받아준다. 이게 이제 학습이 되면 그게 모든 그 AI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런 그 죄수의 딜레마 그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쫙 해보면 요 tit-for-tat 전략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제일 높은 전략을 와. 점수를 받습니다. 이게 근데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말 관계라면 tit-for-tat 전략이 안 먹힐 수도 있죠. 그러나 장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뭐 보통 직장의 대부분의 관계들은 장기적인 관계죠. 가족들의 관계도 장기적인 관계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tit-for-tat 전략이 가장 그 점수를 많이 따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인이라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tit-for-tat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벌을 주는 강도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는 강도가 상대방이 나한테 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가져가는 그 함수를 써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100의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90만 보복하는 거예요. 고급 전략인데. 예, 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100의 상처를 줬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200으로 갚아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막 이렇게 폭언을 하거나 뭐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쟤를 완전히 왕따 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내가 이렇게 보복을 뭐 철저하게 응징해줘야 나중에 뒤탈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협력할까요? 안 하죠. 상대방은 100에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는 110을 줬어요. 상대방 120을 줘요. 나는 130을 줘요. 영원히 협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좀비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90만큼 대갚아줘요. 그러고 상대방이 또 상처를 줘요. 나는 80만큼 대갚아줘요.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협력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tit-for-tat 전략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인간관계에서 이제 호인이라면 호구와 호인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호구는 늘 수능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해주고 늘 호의로 대합니다. 근데 tit-for-tat 전략을 쓰는 사람은 호의로 대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대갚아준다. 그러나 단 지나치게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tit-for-tat 전략은 그러니까 내가 배신하면 반드시 응징한다 하면은 예. 내가 배신하면 얘도 언제든지 다시 응징하니까 아주 뿌리 깊은 우정까지는 안 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비즈니스 간의 협력 관계에서 제일 좋은 건 정말로 우정이 마음이 맞고 잘 맞아서 나 깊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 그런 사람은 소수거든요. 정규 분포를 이뤄요. 항상 보면 뭐냐면 정규 분포 가장 나랑 가깝고 친밀하고 내 마음도 알아주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 그리고 진짜 나랑 안 맞고 틈만 나면 싸우고 노래 같은 사람 한두 명.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동료. 뭐 동료 그냥 뭐 잘 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대면대면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합을 맞추기도 하고 이게 정규 분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정답을 찾을 때 가장 깊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한두 명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 아주 깊이 있는 관계 뭐 정말 이런 것들만 원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정규 분포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조직 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두 명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정규 분포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두 분 때문에 아 우리 회사는 정말 못 다닐 때야. 우리 회사는 뭐 이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어. 전체를 안 좋게 본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괴롭히는 사람 한두 명 있는 거죠. 그리고 늘 내 주변에는 나의 편도 한두 명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중립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취해야 될 전략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말씀하신 그 뿌리 깊은 우정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서로 호혜적으로 대하는 정도. 서로 호혜적으로 대하고 예의를 지킨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 한 나도 저 사람을 잘못하지 않겠다. 요 정도가 말한 그 협력 관계가 되는 거죠. 그걸 유지하되 네. 핵심은 뭐냐면 이제 호혜적으로 대하는 아, 거죠.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예, 막상 예. 현실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예. 이제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덕목들은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협력으로 대하고 보복으로 대하고 요거 한 프레임으로 볼 것은 아니고 이제 자신감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걱정, 스트레스 극복은 각각 다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요. 좀비 한두 명 있어도 이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2가지 종류의 자신감이죠.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명 정도가 잘 못해도 이 프로젝트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업무적인 자신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어도 왠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받고 그래서 관계적인 면, 업무적인 면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면 더 큰 그 좀비한테 물린 이 상처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는 뭐 지금 말씀드렸었고 커뮤니케이션도 사실은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으로 걱정, 스트레스 극복. 요거는 다른 게 다 안 되더라도 요것만큼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지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가장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가 요거를 스스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냥 술 한잔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거나 아니면 좀 한숨 자거나 이러면 스트레스 난 좀 풀리는 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활동들이 무엇인가 요것들을 좀 공부해보고 그리고 좀 더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좀 찾아보기를 좀 조언을 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술, 담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to be continued네요. 어떻게 하면 내 스트레스 관리를 할 것인가는 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건 뭐 to be continued로 남겨놓고 그러나 좀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좀 가다듬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 항목들에 좀 집중해보자. 요 정도까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그냥 에너지 좀비들을 그냥 마냥 흉보는 시간일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그렇죠. 나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만든 시간이었네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이게 동양 철학 같아. 동양 철학. 네. 불교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 근데 이것도 오늘도 역시 울림이 정말 컸습니다. 그 좀비 영화로 다시 돌아오자면 처음 시작했는데 네. 좀비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좀비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감염되지 않고 나는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그 영화는 해피엔딩이고요. 내가 감염되면 새드 엔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비들을 퇴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드라이버로 나 네. 자신을 가꾸는 것이다. 그게 조직 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이다라는 걸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꼬리공타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한 내용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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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적응이 되네요.